병자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나 로스쿨 꼭 들어가서 나도 저렇게 멋진 검사가 될 거야. 아짜! 헐, 야 알바 시간 다 됐다. 뛰어! 공부하랴, 알바 뛰랴, 청년들이 꿈을 향해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30 청년층을 겨냥한 다양한 복지 지원책들이 좀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자,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 김영재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센터 이름이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 지갑 트레이너신 건가요? 네, 지갑을 맞습니다. 어떻게 트레이너 해주시는 거예요? 네, 청년분들의 좀 텅 비어있는 통장을 통통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한 경제 교육과 상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 좀 재산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어떤 것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네, 오늘 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청년분들의 이제 주거 마련을 위한 통장인데요. 네. 조금 더 우대를 해주는 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어떤 청년들인가요? 구체적인 대상이? 네, 일단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그 청년분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 기준으로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이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통장 가입하면은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1.8%의 그 금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그래픽 좀 보면서 네, 설명 들어볼까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2년 이상, 10년 이하일 때 기본은 1.8%인데 연 3.3%의 이자를 준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10년이 초과하게 되면은 다시 또 같아집니다. 다만 이제 1년 이상, 2년 네. 미만일 때는 이제 청약 당첨 해지 시에 이제 연 3%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인 기본금리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그 주택 종합 청약 통장 네, 그걸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그것과 비교했을 때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난다. 네네. 자, 그 밖에 다른 혜택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뒤로는 이제 이자 소득 관련된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 한도 600만 원까지의 그 혜택이 진행되고요. 그 이자 소득세 15.4% 네, 그거 면제해 맞습니다.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 공제 혜택인데요. 이제 그 소득 공제 혜택이 이제 240만 원 범위에서 이제 40%에 해당하는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이런 것도 좀 챙겨봐야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 그런 네네. 청년들이 이 청약 통장에 또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없으셨던 분들은 신규로 가입하시면 되지만 네.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전환 신규라고 해서 이제 일명 갈아타기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금액들과 회차 등에 네.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다 이제 인정이 되면서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우대에 대한 지점들을 이제 또 봐주실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그 갈아탄 이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를 적용 못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새롭게 갈아타고 난 이후에 네. 전 납입금에서부터 이제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내가 좀 돈을 낼 상황이 못 돼서 해약을 하면 좀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되도록 해약을 안 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부득이하게 해약이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혜택들이 있었죠. 해서 뭐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이렇게 페널티가 좀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청년들 자산을 불려주는 통장들 이제 하나씩 열어보고 있는데 자, 두 번째 통장 볼게요. 키움 통장. 이거는 뭘 키워준다는 의미일까요? 네, 청년분들의 이제 자산을 이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을 키워주는 통장입니다. 네. 자, 좀 종류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키움 통장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거기에 있어서 청년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내일 키움 통장과 그다음에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좀 어떻게 차이가 나요? 네, 일단은 청년 희망 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분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지점에서 이제 월 1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근로소득의 장려금의 형태로서 이제 지원금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 급여에 있어서 45%가 같이 지원이 돼서 잠시만요. 그러면은 저 공제금이란 건 내 월급에서 10만 원 떼가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은 정부에서 주는 거고. 지원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네. 그 급여의 금액에 따라서 최소 1,789만 원부터 아. 최대 2,369만 원까지의 금액이 보장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하나 설명해 주시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년 저축 계좌인데요. 요거는 조금 다르게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네. 저축을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이제 장려금의 형태로서 1대3 매칭, 그러니까 예. 3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적립을 하게 되면서 네. 3년 후에는 총 1,440만 원의 금액이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정부가 이게 매칭해서 같이 가는 거군요. 네. 만약에 여기 10만 원 적금했는데 이거 20만 원 적금하면 그럼 6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 그렇게 되면은 너무 좋겠지만 요거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네, 네, 금액만 맞습니다. 할 수 있다. 네. 네. 자, 여기서 방금 저소득 청년들이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뭐 가입 조건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복지의 정책으로서 진행되다 보니까요. 이 저소득 청년에 대한 대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들과 네. 그다음에 차상위 가구 수급 청년분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차상이라면 상위 50%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단순히 그 대상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인 이 세부 조건들이 또 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탈수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통장 보겠습니다. 네. 채움 공제. 공제하니까 저게 무슨 세금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 어떤 통장이에요? 네. 요건 이제 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더불어 주는 이제 보태주는 같이 네. 공동에 이제 저축을 해 나가는 이제 방법인 거고요. 일명 내배 통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은 이 가입 대상의 그 근무 기간에서부터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년 미만이다. 그러면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그리고 1년 이상이다. 그럼 재직자가 될 사회 것 초년생이냐 같습니다. 아니냐에 따라 네, 달라진다. 맞습니다. 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자, 어느 정도 뭐 통장을 불려준다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청년이 매월 이제 12만 5천 원씩 2년간 저축을 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의 지원금이 합쳐지면서 이 2년 이 근속이 되고 이제 마감이 됐을 때에는 총 1,200만 원 플러스 이자의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었죠.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네, 요거는 이제 12만 5천 원씩 죄송합니다. 12만 원씩 청년분이 저축을 하고 네. 기업에서는 20만 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요. 예.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는 저축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이런 장려금, 지원금의 형태로서 네. 1,200만 원이 매칭이 돼서 총 5년 근속 시에 3천만 원 플러스 이자가 이제 붙게 되게 됩니다. 만약에 5년 근속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직장을 뭐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물론 이직이나 퇴사가 됐을 때는 이 어떤 근속에 대한 지점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네. 종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다만 그 이직의 사유나 네. 퇴사의 사유가 그 회사 쪽에 이제 있다라고 한다면 성희롱이나 아니면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면은 그 지점들이 이어서 또 쭉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2년, 5년 근속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 통장 때문에 자칫 그 회사에 막 이렇게 얽매이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근속 기간 때문에 어떤 노예 어떤 계획이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단순히 그런 어떤 단어의 그 해석보다는 이제 참여자분들은 목돈을 마련을 하는 기회와 기업에 있어서는 이제 네. 근속을 보장하는 내용들로서의 그 같이 하는 내용들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통장 열어보겠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 이거 군 입대한 분들, 군인들 위한 제도 같은데 군인들 월급도 적은데 이거 적금 될까요? 네, 그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장병분들을 위한 그러한 상품이고요.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자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시면은 네. 다 가능합니다. 은행당 2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고요. 금리로는 은행 이자 이제 5%에 추가로 1%의 이제 이자 지원금이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숫자로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면요. 일단 육군 복무 기간 18개월 기준이라고 본다면은 매월 40만 원씩 납입을 하게 되면은 네. 원금 72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은행 이자와 국가 지원 이자 등이 같이 포함이 돼서 약 754만 원의 금액이 보장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 만기 금액 754만 원.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네. 이제 국방부에서 2022년도 1월부터의 납입금에 있어서는
1대3 매칭이라는 내용들로서 이제 네. 사회 복귀 준비금 차원에 있어서 약 249만 원 정도가 이제 매칭이 되어 총 1,003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이제 지원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젊은이 또 부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네네. 호모 이코노미코스 김영재 센터장과 알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